노동자들의 당나귀 귀 8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성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줄 평범한 여성 노동자들의 비범한 이야기, 을들의 당나귀기. 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잠깐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수원에서 온 술을 사랑하고 또 여성 근로자들의 삶이 나아지기를 항상 원하는 순아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부천에서 온 일과 육아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삼중입니다. 네, 삼주님 환영합니다. 저 순아리님께 술을 한 잔 드리고 싶네요. 매번. 좀 주시오. 저는 오늘 너무 더워서 시원한 비가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노마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얘기는 저희가 지금 계속 여성가 임금, 최저임금, 또 남녀임금 격차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번에 그 김남주 연구위원님께서 남녀임금 격차에서 합리적 차별과 비합리적 차별을 얘기해 주셨는데, 합리적 차별 중에서도 가장 여성 노동자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근속연수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근속연수가 낮기 때문에 임금이나 이런 데서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럼 왜 근속연수에서 차이가 나느냐. 그거는 중간에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겪기 때문이 아니냐. 지속적으로 일을 하기 어려운 여성들의 조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바로 그 여성들의 경력단절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력단절 관련해서는 정말 상담이 항상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이제 모성권이나 육아휴직 관련한 상담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상담 사례를 좀 소개를 해주시면서 경력단절 문제에 대해서 오늘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서 경력단절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높죠. 네. 그래서 M자 곡선이 나오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 들어오는 것도 보면은 요즘은 어떤 형식으로 가냐면요. 임신을 해서 임신한 사실을 보고하면 그 단계에서 이미 그 회사 다니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출산 전에 조금 그만둬줬으면 좋겠다는 약간 권고사직 형태로 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출산 시점이 되면 출산 휴가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출산 휴가도 신청하기 그 전에.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사업주들이. 네, 사업주들이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기네가 불법을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법에 걸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을 부여 안 할 수는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자진해서 네가 그만둬줬으면 좋겠다라는 형식이죠. 그래서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임신인 걸 알게 되면 이제 사업장에 이거를 언제 말해야 되는지조차도 상담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어떻게 사용하나요의 상담에서 시작하면서 내가 지금 사실 임신 몇 주인데 이걸 사업장에 지금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선 저는 좀 얘기하면서 미리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생각난 게, 내 주위에는 그런 사람 없던데? 내가 아는 사람 다 출산휴가 쓰고 육아휴직 쓰던데? 이런 분들 꽤 있으실 텐데, 네네.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조금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한테 상담에 그런 게 많이 들어온다는 거. 실질적으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람도 임신을 보고했는데 네가 그만뒀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왜 내가 그만둬야 되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임신 때문이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근데 내가 왜 그만둬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 중에 은연중에 이제 나온 거죠. 임신하게 되면 네가 일을 열심히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 중간에 나온 거예요. 너무 황당했던 거죠. 그래서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계속 관계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사업주하고. 그러면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나와 별로 관련이 없는 다른 부서로 이동을 시켜버렸어요. 부서 이동을 시킨 예, 예. 거예요. 예. 그래서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불편한 관계에서 임신한 상태에서 여성이 그 불편한 관계를 견디면서 일한다는 게 상상을 하면은 우리가 싸우세요라고 얘기하기도 정말 미안해요. 그러네요. 정말 싸우라고 하기가 정말 마음이 편안해야지 태아한테도 좋은 영향이 간다. 이건 상식적인 건데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상담이 조금 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출산 휴가를 안 줘요. 뭐 이런 것들 많다면 요새는 이 형태가 그 전에 조금 그만두게 하는구나라는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거죠. 네. 출산휴가로 가기 전에 미리 사전에 제도 사용을 막기 위해서 부소 이동이나 이렇게 해서 공고사직하는 그런 사례들이 좀 더 또 있나요? 공고사직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이제 어떤 큰 맥락에서 보면은 분위기는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 그 상담 온 사례 중에서는 전화한 분은 이제 본인이 이제 육아휴직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질에 걱정이 되니까 이거를 혹시 내가 육아휴직을 다 쓰고 나서 복직을 하지 않아도 다시 회수를 해가지 않는지 육아휴직 급여 같은 거를 그래서 어떤 불이익이 없는 상담한 사례가 있어서 왜 그러시냐 이거는 원래 복직을 이제 전제로 해서 쓰라고 이제 그렇게 만든 제도인데 기왕이면 이렇게 하시면은 복직하시는 걸로 추천해드리고 싶다 그랬더니 사실은 그게 아니라 자기네 회사 같은 경우에는 남자 직원이 너무 많고 그 여직원들이 육아휴직을 이렇게 쓴 비율이 높지가 않다는 거예요. 몇 달 한 두세 달 쓰고 바로 복직을 하는. 1년인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인데 1년 안 쓰고 2, 3개월만. 근데 이제 자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정이 멀어서 이제 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봐야 되는 상황이라 1년을 써야 되는데 그걸 다 쓰고 복직해서 다닐 자신이 없다는 거 이 분위기 안에서.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드라마 미생에서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여직원 한 명이 쓰러져가지고 보건실에 데려갔더니 임신이라고 그 얘기를 전에 들은 사무실 내에 남성 직원들의 반응이 있었잖아요. 뭘 또 임신이야. 쟤는 양심도 없어. 제가 육아휴직하고 한동안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뭐 이런 식의 반응이었잖아요. 실제로 저희도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육아휴직을 쓰고 복직을 했더니 직장 동료가 복직한 첫날에 막 쌍욕을 하면서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복직한 첫날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내가 그만둬야 되느냐고. 그러니까 그랬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과 제도로만 해결되지 않는 이 분위기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맞아요. 이분들이 상담을 한다는 거는 나는 계속해서 일을 하고 싶은데 그렇죠.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거든요. 네. 정말 좀 안타까운 게 기업들도 이제 이런 거를 부여하고 장려를 하면서 그 사람을 계속 나의 진짜 진정한 사업장의 일꾼으로 조금 만들 그런 생각을 조금 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 임신 출산이 무슨 죄인인 것처럼 그 사업장 내에서는 미안한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업무를 더 가중시키게 되고 그럼 내가 그만두는 게 이게 모두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면 아무리 법적으로 뭐 출산휴가 90일, 육아휴직 1년이 보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제도는 자기와는 거리가 먼 그림의 떡으로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얼마 전에 다른 사례가 뭐냐면 영구직이에요.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하고 어렵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첫 결혼을 올해 초에 하고 임신을 한 거죠. 임신을 해서 그 팀장에게 보고를 했더니 막 너무 불쾌하면서 놀라는 표정을 지었던 거예요. 불쾌하면서 놀라는 표정. 그래서 또 이제 임신 너무 초기였기 때문에 병원에서 진단을 받기를 조금 며칠 쉬었으면 좋겠다.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유산위험 같은 거 그렇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많이 움직이지 말고 조심을 해라. 쉬었으면 좋겠다. 휴가를 내라. 뭐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보고를 하고 바로 그 주말에 워크숍 1박 2일이 있어서 그걸 좀 빼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회사 일을 그렇게 하면 되냐. 네가 빠지면 딴 사람 그럼 네 일은 어떻게 하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막 전달하기도 싫은데 뭐 어떤 사람은 임신하면 직장생활 하려고 애를 떼기도 하던데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유산을 선택하라라는 자신도 애가 있고 다 가정 이루잖아요. 네. 애를 여자 혼자 만들어가지고 혼자 낳고 혼자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자를 위해서 애를 낳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노마드님 얘기 듣다가 생각났는데 제가 친한 언니 다니는 직장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떼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임신한 여성분인데도 굉장히 그런 사고방식이 있는 거예요. 상사가. 그래서
일만 너무 이렇게 위주로 하는 분이라서 그 언니가 임신을 해서 이렇게 네. 사실 이렇게 해서 초기라 유산 위험이 있으니까 2, 3일만 병가를 쓰고 싶다. 그랬더니 나는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너는 지금 이거 힘들다고 이러느냐. 그래서 뭐 더 열심히 해야 하려고 생각을 안 하니까 자꾸 아픈 거라는 식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의지박약으로 네. 보는 거네요. 그래서 그거는 비단 이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기업이라는 게 궁극적 목적은 인간의 삶을 위해서 있는 거고 그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사실 출산이 이루어져야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건데 그 여성 개인에게 그러한 선택을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선택을 강요한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보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랬다면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랬다면 이렇게 그 생명에 관한 일을 가지고 네. 일과 연결지어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돈으로 보는 거죠. 경제적인 너무 걸로. 안타까운 게 그 얘기를 했던 사람도 사실은 같이 일하는 그 직장의 동료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내가 애를 낳아가지고 난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해요. 다 가족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네. 아이고 참 이게 우리 사회가 정말 그러면은 그런 생산성이라고 하는 기업의 경쟁력, 생산성을 위해서 뭐 임신한 여성은 어떻게 돼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게 그렇게 발언할 수 있을 정도라면은 암묵적으로 너도 여기에 동의하지 않냐라고 하는 것을 깔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네,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그러한 상황뿐만이 아니라 이 여성 집중 업종이나 또 다른 데에서도 이런 경우가 없는데 왜 너만 유별나게 알아서 그만두지 눈치 없게 뭐 이런 경우들도 있지 맞아요. 않나요? 예. 상담 오면은 미리 예를 들면은 미리 알아보려고. 왜 그러냐면은 한 번도 여기 이 사업장에는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미리 임신하거나 이랬을 때 알아서 그만두는 분위기였다는 거죠. 근데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으니까 미리 법적 권리나 이런 걸 좀 알아두고 이제 요청을 하려고 미리 이제 전화 문의하는 분들도 좀 계세요. 임신이 축복인데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 사업장 동료들에게는 임신했다라는 사실을 축복받기 위해서 말을 할 수는 없는 이 분위기. 그래서 저희 여성 노동자회에서 축하의 90일을 응원할게라는 캠페인을 그래서 했었잖아요. 임신과 출산이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지하고 응원해줘야 될 또는 그 직장 내에서도 함께 지지하고 응원해야 될 그러한 일인 거지. 그것을 무슨 불량품처럼 쏙쏙 빼버리고 가장 생산성 있게 채우려고 하는 그런 거는 정말 이 가치가 잘못되어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장애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된다면은. 네. 아니 뭐 그렇죠. 기업주가 어려움이 없다. 그런 이렇게 얘기가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네. 특히 뭐 작은 사업장에서 한 명이 빠지고 이렇게 하면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래도 공동으로 책임져서 짊어지고 가야 되는 사회적인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여성 노동자회에서 2012년도에 특히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못 받는 영세업체 30인 미만에서 일하는 서비스 업종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 조사를 그때 했었잖아요. 예, 그 연구 결과를 잠깐 저희가 소개를 듣고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비율이 65.4%인데 네, 대기업에 못 가고 그렇죠. 거의 다 이제 작은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거죠. 예. 이들의 퇴직 시점이 참 흥미로운데 이제 출산 전에 이제 그만두는 그 퇴직하는 분들이 32.9%로 가장 높고요. 그리고 네. 출산 직후에 이제 네. 그만두는 분들이 18.3%로 그 다음 순위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출산 후에 복직하고 나서 그만두시는 분들 그런 네. 순으로 네. 그러니까 영세업체일수록 아까 노마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출산휴가가 또 가기 전에 다 임신하면 알아서 그만둬야 되는 사회적 간행이 아주 강력하게 지금도 작동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사업장 규모가 사실 이제 커지면 이제 그런 비율이 상당히 달라지게 되는데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퇴직 압력이 훨씬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좀 쓸 수 있는 제도들도 많이
노동부에서도 만들었는데 그 제도들을 또 사실 잘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기업에서 사실은 가장 원하는 게 이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거 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그 산전 후 육아나 육아휴직 제도 그런 것들에 관해서 컨설팅을 좀 해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네. 기업도 꼭 뭐 안 주려고 뿐만이 아니라 잘 몰라서도 있고 그 행정도 사실 뭐 신청서를 내고 어쩌고 하는 그런 이제 부담도 되니까 네. 그런 거를 좀 간소하게 해달라라는 게 이제 기업의 그 욕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제도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해 주시잖아요. 상담하면서. 그래서 그 제도에 대해서도 좀 기업주들이 받는 제도, 여성 노동자들이 받는 제도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업장에서 여성 직원이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되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그다음에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1년. 그러니까 1년까지 쓸 수 아, 있는데 아. 30일 장려금을. 이상은 부여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30일 이상 부여하고 그다음에 이 여성 노동자가 육아휴직이 끝난 뒤에 복직을 해서 복직을 반드시 해서 또 복직 후 30일이 지나면 그러니까 한 달은 무조건 복직을 해서 일을 한 걸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월 20만 원, 그다음에 대규모 기업 같은 경우에는 월 10만 원의 육아휴직 등 부여 장려금이 그 제도 이름이 뭐라고요? 육아휴직 등 부여 장려금. 육아휴직 등 부여 장려금 제도가 있다. 그래서 네. 육아휴직을 주게 되면은 그 그렇죠. 기업에게 장려금을 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덧붙이자면 네. 육아기 단축 근무 실시하잖아요. 예, 요거는 예, 똑같이 어. 같이 부여되는 거예요. 요거는 육아휴직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하고 똑같이 이제 사용할 그러면은 수 있고. 육아기에 내가 힘들어서 좀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싶다고 얘기하면 그런 기업주에게 네. 비용을 네, 지원. 네, 그때는 얼마 주나요? 똑같아요. 요거는 20만 이제 원? 육아휴직이나 아. 단축근무나 똑같은 개념으로 보기 네.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육아휴직을 6개월을 사용했어요. 그러면은 1년 사용할 수 있는데 6개월 남았잖아요. 네. 이거를 육아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대신 그 기간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육아휴직 말고 근로 단축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보다 곱하기 2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죠. 내가 6개월 사용 안 했으면은 12개월. 육아휴직을 6개월만 사용하고 나머지 6개월 있죠. 이거를 단축근무로 사용하면 12개월을 더 단축근무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면 그 시간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 남은 기간을 좀 더 길게 쓸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게 해주는 기업주에게는 지원금을 준다. 그게 육아휴직 등 장려금 제도. 근데 아까 우선대상 기업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우선대상 기업은 뭐가 우선대상 기업인가요? 그러니까 뭐 제조업일 경우에 300인 미만이라든가 뭐 종업원 수가 그렇죠. 300인 그렇죠. 미만. 뭐 강업 뭐 이렇게 다 있어요. 네. 서비스 업종은 몇몇 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 사업장이 어디에 속하는지 그거는 다 이제 되어 있거든요. 잘 아실 거예요. 업종별로 네. 나눠져 있고 근데 대부분의 여성 노동자들이 아까 본 것처럼 65% 이상이 30인 미만에 있기 때문에 다수의 여성은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대기업들은 이런 제도 잘 챙기거든요. 아실 거예요. 근데 사업주들 그 영세업주들은 도리어 더 막 그 운영에 급급해서 이런 제도를 몰라서 잘 모르세요. 못 쓸 수 있을 것 같고 여성 노동자들도 나에게 육아휴직을 주면 당신에게는 이러한 지원이 있어 하고 도리어 알려주면 조금 더. 그래서 근데 이제 보시면 쬐끔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것도 쬐끔이네요. 실제로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1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성 노동자가 이제 회계를 담당하면서 이렇게 사무 전반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는 사장님 저 임신했어요 하면 사장님이 그래 다 그런 거 사용할 수 있게 해줄 건데 내가 모르니까 네가 다 알아봐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 사업장에 뭐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 그런 이제 인사과에서 우리 직원이 임신을 했는데 어떻게 이거를 제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 뭐 사업주가 또 문의하는 경우도 있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하고 보육교사분이 같이 와요. 하시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아, 그렇겠네요. 육아휴직 등 장려금 제도 말고도 또 다른 제도도 있죠. 네. 네, 이제 그 육아휴직 들어가시는 분 대신에 그 빈 자리를 이제 해주셔야 되는 분이 있잖아요. 대체 인력. 네, 대체 인력. 대체 인력 채용 장려금이라고 하는데
이제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 30일로부터 이제 신규로 대체 인력을 채용해서 30일 이상 고용을 하고 그 육아휴직이 끝난 이후에 이제 돌아오시잖아요. 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온 분이 아까 말씀처럼 30일 이상 고용이 됐다는 게 확인이 되면은 이제 월 30만 원의 지원금이 있는데 이것도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에는 60만 원으로 그렇게. 그럼 또 이제 네. 또 대다수가 다 작은 곳이니까 이것도 기업주가 대체 인력을 채용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네. 대체 인력 채용 장려금이란 제도로. 그러면 실제로 이런 제도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사용하긴 하죠. 하긴 아시는 분들은 하지만 하긴 해요. 아직 또 특히 이제 출산휴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부여하게끔 되어 있어서 네. 이렇게 불이익 당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대신할 업무가 있는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네. 네, 대체 인력을 조금 채용하시는 분도 많죠. 꼭 그러네요. 해야 되는 경우도 네. 있고요. 우리가 그 출산휴가 육아휴직 주는 걸 어려워하는 게 그럼 그 일은 누가 하리? 맞아 이렇게 할 때 이런 대체 인력 장려금 제도가 있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쬐끔이네요. 사실 그 기업주 이번엔 늘은 거예요. 이건 또 늘은 거예요. 그전에는 더 작았는데 20, 40이었나? 뭐 이러다가 네. 지금 조금 늘은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참 여성한테 쓰는 돈은 참 작아요. 예, 그렇죠. 쬐끔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하니까 음. 내가 저 사람을 써서 이 음. 사업장에 손해가 안 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야지만이 그렇죠. 그거를 제대로 활성화하는데 그렇죠. 이거 나한테 별 도움이 안 돼. 음. 쟤 그만두고 난 그냥 딴 사람 하나 쓰는 게 나아. 이렇게 되는 거라는 그 거죠. 최저임금의 편의점 업주가 그 쬐끔 오르면 나만 고달프다고 했는데 이것도 좀 팍 올려주면 기업주에게 아유 여성 채용하면 참 여러 가지로 도움이 돼. 뭐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너무 쬐끔이니까 그러네요. 이게 절차가 사실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 절차들을 다 사업주가 챙겨가지고 하기가 번거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조금 간소화해준다든지 아니면 그런 거를 정부에서 이렇게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편리하게 해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여성 노동자들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1000만이잖아요. 여성 취업자가 1000만인데 정말 여성 전담 근로감독관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방 고용 그 노동청에도 여성 전담부서 없어졌잖아요. 예. 자꾸 이렇게 일하는 여성은 늘어나는데 이것을 다룰 여성 노동행정? 이거는 더 취약해지니까 많은 여성들이 이게 다 개인이 막 임신 출산 중에 막 어려운데 본인이 자기 권리를 위해서 그러면서 애는 많이 나라고 정말 말도 안 돼! 어떻게 나라고 어떻게 나라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제도를 두 가지를 소개를 해 주셨는데 한 가지 제도가 더 있죠. 네. 예. 지금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이란 네. 게 있습니다. 네. 이것은 뭐냐면 사업주가 임신, 출산 전후휴가, 육아휴직 뭐 이런 계약직 아니나 파견직 근로자가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에 15개월 이내에 재고용했을 때 지원되는 금액인데요. 이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에 근로계약이 끝나면 모든 게 육아휴직도 출산휴가 전후도 다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거기서 1년 반을 일했어. 내가 2년 계약 기간이었는데 하여튼 1년 반을 해서 출산을 계약 기간에 걸리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 출산휴가 급여도 못 받아요. 그다음 육아휴직 금액도 마찬가지죠. 근데 저희가 지금 비정규직 비율이 3명 중에 2명이 비정규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비정규직의 이런 모성권 사용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고안에서 내긴 했는데 기간이 정함이 없는 걸로 계약했을 때와 1년 단위나 이렇게 기간이 있을 때 정한 거하고 이제 지원금이 이게 좀 다른데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고용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54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540만 원. 계약하자마자 되는 건 아니고요. 첫 6개월 월 30만 원씩, 이후 6개월은 월 60만 원씩 기회가 조금 많게 주는 거고요. 1년 이상 기간을 정해서 고용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240만 원, 6개월간 월 4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조금 더 그래도 활용을 해서 사용하면 어떨까 해서 저희 같은 경우 상담이 들어오면은 그 전에 그만두라고 한다던가 이런 걸 부여 안 한다고 하고
뭐 이러면은 요런 지원제도 있으니까 요런 걸 좀 말씀을 해보시고 좀 알려줘라 사업자에게. 이게 몰라서 안 주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경우를 조금 안내를 드리죠. 네.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내가 임신을 해가지고 애를 낳아야 되는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도 제발 사용하게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해야 되고 맞아요. 사장님 이렇게 좋은 제도들이 있으니까 제가 다 찾아봤어요. 이거 제발 사용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지원금 받으세요. 비참해지네요. 이 지원금 받으려면 이런 절차들을 거쳐야 해요. 이거를 다 해야 되는 이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앞에서도 지금 이제 크게 육아휴직 등 그 장려금 제도, 대체인력 장려금 또는 이제 여성 비정규직이 다시 재고용했을 경우에 주는 지원 제도 이런 제도들에 대해서 소개를 이제 해주셨는데 실제 이제 이런 제도들을 얼마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 여성들이 막 나서서 얘기해야 되고 이렇게 안 되려면 그만큼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성 노동자들이 일하기 좋게 이런 행정이나 이런 게 알아서 이렇게 좀 지원되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되니까 그저 그냥 먼저 알아서 나가줬으면 이렇게 자꾸 이 악순환에 이것도 악순환의 고리에 좀 갇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악순환을 끌어내려면 좀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할 건지 뭐 상담을 해보니까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든지 그런 것들이 혹시 좀 있었을까요? 저희가 해마다 정부 기관하고 이야기할 때도 많이 하는 제안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업장에 신청을 해서 확인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국가에 신청을 하면 국가에서 우리가 실업급여 그렇죠. 신청하고 그렇죠. 그런 있었듯이. 것처럼 예.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국가에서 이 사업장에 이 해당 노동자가 지금 뭐 어느 시점부터 출산휴가에 가야 된다라고 고지를 하고 이렇게 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현재 시점에는 좀 바람직하지 않나. 정말 그러면 사업주가 이거를 마치 그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권력처럼 그렇죠. 남용을 하잖아요. 아까 뭐 딜을 한다, 사대보험 줄게, 뭐 그만둬 달라. 뭐죠? 권고사직 해서 권고사직 또는 실업급여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되게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그런 뭔가 행정적인 간소화는 사실 기업에서도 원하는 바고 그게 사용주 입장뿐만 아니라 일을 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도 이게 다이렉트로 되는 그런 왜 그걸 거쳐서 그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저희도 설명을 이게 절차상으로 설명을 할 때도 네. 이게 선뜻 그분들이 이해를 잘 못해 이거는 내가 쓰는 건데 왜 이거 사업장에 또 한번 얘기를 해야 되고 사업장에서 또 그거를 처리를 해서 또 그거를 전담하는 분이 또 한 번 더 이래야 되니까 그것도 좀 짜증을 낸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내년이 총선인데요. 이런 그 절차를 간소화해서 국가에게 신청하고 이렇게 여성 노동자들 좀 마음 편하게 자기 권리를 권리답게 막 이렇게 애걸복걸 하세요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라든가 좀 이런 쪽으로 우리가 표를 몰아줘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요. 제발 투표를 누구 투표인가요? 누구를 위한 투표인가요? 예, 저희가 지금 남녀 임금 격차에서 합리적인 차별 중에서도 가장 그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게 근속연수 차별이 높더라. 그래서 근속연수 차별을 줄이려면 경력 단절이 예방돼야 된다고 해서 지금 상담과 사례들을 좀 쭉 같이 얘기해보고 또 그 제도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해서 꼭 이런 게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실 거 있으면 좀 더 말씀들을 듣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게 남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내가 겪을 수 있고 우리가 겪을 수 있지. 우리가 다 같은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지 문제가 이게 풀리지. 그렇지 않으면 인식 전환이 힘들 것 같고요. 너무 사람을 돈으로 보는 이게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남의 문제가 아니다. 나의 문제다. 그리고 사람을 돈으로 그냥 돈벌이 대상으로 보지 말고 생산성을 위해서 임신한 여자는 이렇게 불량품처럼 뽑아내지 말고 그런 시각으로 보지 말았으면 좋겠다.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네. 이런 제도를 홍보하는 것 못지않게 이 여성 노동자가 그러니까 사업장의 요구에 의해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지만 여성 노동자가 이러한 제도들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사회적인 환경이 있잖아요. 이 육아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고 출산도 내 몸의 변화를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이런
같이 사회가 공동으로 집에서도 남녀가 같이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건 역시 중요하겠다. 그리고 행정 절차 같은 걸 최소화하는 국가의 역할 또한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공익 광고에 제발 좀 이런 것 좀 다루었으면 좋겠어요. 공익 광고 TV에서 할 때 이런 게 얼마나 우리의 삶의 질에 중요한 문제인지를 좀 다루어서 TV나 이런 데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해주면 기업주나 노동자나 좀 생각들이 바뀌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얼마 전에 이제 간담회를 갔다 왔었는데 거기에 병원 관련 쪽 그런 업종 분들 이제 인사국과 관련된 분들이 오셔서 이제 간담회를 했어요. 모성권에 관한 거였거든요. 근데 모성권하고 사실은 경력단절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참 이상하게 밀접하게 이제 관련이 되게 됐는데 그만둬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의 제도를 이용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뒤가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성의 문제로 또 다시 넘어온다는 거, 제도가 활용이 된다고 그렇죠. 하더라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제도적인 개선 외에도 그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 이런 것들이 여성에게 전담되지 않아야만 이런 제도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실질적인 그런 네. 활용 면에서도 네. 눈치 보지 않고 쓰고 또 네. 육아휴직은 남성도 충분히 쓸 수 있고 네. 그런 것들이 네. 선행돼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네. 아니 좀 말씀 중에 잠깐 생각나는 게 여성들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가면 동료한테 너무 미안해요. 굉장히 미안해서 내가 그 육아휴직 안 쉬고 그만 두신 분들 꽤 있거든요. 진짜 내가 빠지면 동료들이 얼마나 힘들지 알기 때문에 잠시 잠깐 자기가 갔다 오는 것도 너무 미안해하는데 나는 그 미안해하는 것도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 덜 미안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하죠. 네. 네. 좀 그렇게 됐으면 네. 좋겠어요. 지원금을 팍 늘려서 이 여성들이 갔다 오는 게 오히려 이렇게 축복해 줄 수 있는 사업장 분위기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바라보고 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이 비용을 쓴다고 해서 그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난다 생각하니까 자꾸 이렇게 기피를 하게 되는 건데 저희가 이렇게 해보다 보면은 결국 이 경력 단절된 여성들이 사회로 다시 진입할 때 드는 비용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어차피 드는 비용인데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사실은 이어지게 해주는 것이 사업주 입장에서도 좀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앞에 방송에서도 그 남녀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게 얼마나 이게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회의 평화를 위해서 정말 절실한 과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위해서도 이 경력 단절 문제를 잘 해결을 해야 남녀 임금 격차도 줄일 수 있고 그런 합리적 차별, 비합리적 차별 이런 것들이 좀 없어질 수 있는 좀 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성과 임금이란 주제로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했는데 여성과 임금이란 주제는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대단원의 막을 내려야 될 것 같고요. 2주 동안 저희 을들의 당나귀기 을당은 여름 휴가를 갑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수고해 주셨던 우리 상담활동가 선생님들도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인사드리고 오늘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을들의 당나귀기 진행할 때 처음에는 이거를 말할 수 있는 내가 주제가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기하고 이런 과정에서 사실 청취자분이 옆에 없어도 패널이 없어도 이렇게 느낌이 와요. 이걸 듣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해보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거 하나만으로도 이 팟캐스트 진행할 때 처음과 다르게 좀 마음가짐이 저도 변해왔던 것 같고 네. 그러니까 2주 동안 쉬게 돼서 후련하다기보다는 좀 아쉽기도 하고 또 불러주시면 좋겠네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수원에서 여기까지 순아리님 감사드립니다. 네. 네, 팟캐스트가 뭔지도 모르고 있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팟캐스트를 들어보게 되고 또 새로운 신세계를 또 경험을 한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데 와가지고 막 주절주절 얘기한 것이 사실 들으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와닿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의 절반이 여성인 것처럼 일하는 사람들의 또 절반이 여성인 것처럼 우리 여성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더 많은 피드백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게 처음이잖아요. 네. 그러면 점점 더 업그레이드되는 을들의 당나귀기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중님이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도 그 시간을 쪼개가지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제 팟캐스트라는 그 낯선 이렇게 무대에 초대를 받았을 때는 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여성 단체에서 여성 운동을 하고 있지만 내가 그만한 소양을 갖추고 있는 사람인가라는 거에 네. 대해서는 네. 조금 의심이 있었는데 또 참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가 어느 정도의 질적인 담보를 했을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누군가에게 우리의 얘기를 풀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는 네. 그 또 다른 재미가 있지 네. 않을까라는 네. 생각입니다. 네. 앞으로도 저도 많은 기대하고 있을게요. 네, 노마드님,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참 여성 노동자의 삶과 노동을 얘기하기 위한 이 팟캐스트가 정말 해볼수록 참 소중하고 할 이야기가 무궁무진하다. 저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여성 노동자의 손길이 안 미치는 곳이 어디 있어요. 뭐 청소면 청소, 간병이면 간병, 식당이면 식당, 그 모든 곳곳에 여성 노동자들의 손길이 있는데 그 손길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그게 귀한 건지 우리 사회가 너무 몰라준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셔서 자기의 얘기를 이 자리에서 좀 같이 나누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2주간 휴가인데 제가 언젠가 독일에 갔을 때 마더센터라고 한부모나 그 이주 여성들이 와서 함께 나누는 뭐 동네 사랑방 같은 곳이 있어요. 독일에서 거기를 방문했는데 그 마더센터의 관장님, 우리로 하면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문제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제를 안 할 이유가 없다. 매일매일은 축제의 연속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 스스로가 알코올 중독자였고 한부모였고 그래서 사회복지의 대상자였지만 그걸 이겨나갔던 이제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오늘 그 얘기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우리의 삶이 문제투성이지만 숙제를 풀려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향유하고 누리기 위해서다. 그래서 여름 휴가든 뭐 그 기간 동안에 모두 다 건강하고 즐겁고 안전하게 지내고 다시 또 이 을당 팟캐스트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매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가 잘 보내세요. 네. 멋있어요. 을들의 당나귀 귀는 한국여성재단의 성평등한 사회 만들기 지원 사업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합니다.